먼저 헌법재판소 주변 분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입니다. 선고가 지금 임박해 있는데 어제 모습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는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 차벽이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이제 경찰 차량이거든요. 저렇게 차벽을 형성해서 헌법재판소 주변을 빙 둘러 세워서 만일에 있을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선고 당일에 집회가 과열되거나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 주변 일대를 경찰은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요. 또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 내부는 철통 보안 속에서 지금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헌재 주변은 지지자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삭발식이 진행돼서 또 한 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애초 한 명으로 예정돼 있었던 삭발식이었는데 현장에서 2명이 추가로 동참해서 총 3명의 시민의 삭발이 있었다. 그리고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삭발을 하는 모습도 저희 눈에 띄었다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 젊은 층의 삭발식이어서 눈길을 더 끌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었습니다. 시민의 소감 또 윤 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도장 머리카락을 잘라냈지만 진정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불법 탄핵의 고리가 잘려나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결국 8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이분들의 충정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합니다. 송구 본부장님, 삭발식 후에 저 머리카락을 담은 봉투와 또 각하 탄원서까지 헌재에 제출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또 천막을 설치하고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더 이제 격해지고 부딪힘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 모습 좀 어떻게 좀 헌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충돌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 강도가 훨씬 더 세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도 취재를 하고 했지만은 네. 훨씬 더 센데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일단 비선 실세 문제였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 또 통치 행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그런 당위성 아니면 이제 불법성 이것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진영 싸움이 돼 가는 겁니다. 진영 싸움이 돼서 저렇게 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충돌이 더 격화되는 그 상황인데 더 우려되는 것은 일단 선고가 나고 났을 때죠. 선고가 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인용 경우에는 바로 60일 이내에 초단기 대선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상황이 격화될 수도 있는데 지금 헌재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일종의 여론전에 밀렸다. 일단 그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일단 그 헌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격한 대처를 같이 하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것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적 정당성. 이것을 헌재도 갖춰야 됩니다. 네. 왜 그러면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사실상 결여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재도 거기에 맞춰서 절차적 정당성을 최소한 중도청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네.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방법은 변론을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변론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은 지금 하고는 평이라도 좀 더 숙고해서 네. 좀 길게 하면서 심사숙고한 뒤에 결론을 내려야 될 거로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결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또 걱정되는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갈라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여야 정치권도 장외 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목소리를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9시부터 10시 반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이 천막을 치고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탄핵 연대 의원님들은 또 일부가 이렇게 단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민형배, 김준혁 등 현직 야당 의원들도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천막 농성까지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그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일부 의원들이 철야 농성 또 장외 집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고요. 권영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회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찬 대변인, 이게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여야가 좀 더 집결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더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조금 더 결집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공히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야 공히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기초로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어 했잖아요. 근데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법조인들 재판부 입장에서 보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와닿은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파면이 가져올 오로지 한 효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선. 그것도 조기 대선.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지만 본인이 이제 정권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안위에 관련된 걱정은 하지 않고 민주당은 단식을 통해서라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서 어쨌든 조기 대선을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네. 그러면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민 1,200만의 국민이 뽑은 건데 이것을 9명의 헌법재판관이 마음대로의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파면 결정을 한다면 그건 앞으로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는 헌법에서 삭제가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통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표현을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